안녕하세요, 드림이 여러분. 새해 활기차게 잘 시작하셨죠?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책을 하나 선정했어요. 제목은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일, 관계, 인생이 술술 풀리고 나쁜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쓸데없는 자책과 한없이 소모적인 우울함을 영리하게 피하는 기술. 우린 때로 활기차게 움직이지만 때때로 굉장히 우울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1장에서는 감정 탐색하기,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몰랐던 내 마음의 사생활, 2장은 나쁜 감정 정리법, 다 된 일에 괜한 걱정 뿌리는 습관 버리기, 3장은 슬기로운 생활 습관 트레이닝에 대해서 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슬기로운 생활 수준 교정법 해서 어떤 그 솔루션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요점은 뭐냐면 상처받은 감정을 위로하고 보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몸을 잘 다스리면 마음 또한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공부하느냐, 어떻게 몸을 다스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정과 스트레스가 분리되는가 라고 했을 때 분리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 스트레스를 분리하는 방법, 그걸 알아채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2장은 감정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반응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 3장은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트레이닝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트레이닝 하는 이유는 그 운동 자세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4장은 몸을 바꿔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2장, 3장, 4장을 안내해 드릴게요. 1장은 일단 스트레스와 감정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나쁜 감정이 문제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둘인 듯 하나이기 때문에 몸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마음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과 내 지금 감정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호르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엔돌핀은 즐거움과 재미를, 그리고 세로토닌은 평화로움과 편안함을, 도파민은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옥시토신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엔돌핀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잘 웃어야겠죠. 가짜 웃음도 해당이 된답니다.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래요. 세로토닌은 햇빛과 걷기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이 개인적인 그 활동을 할 때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도파민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때, 옥시토신은 신뢰감과 어떤 스킨십이 있을 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함께 무언가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이거를 웃자, 만나자, 햇빛이 있을 때 산책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자, 뭐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여행을 가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한다면 감정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으로 나뉠 수 있는데, 나쁜 반응은 투쟁, 그리고 도피, 좌절 이런 걸 나타낸다면, 좋은 반응이라는 것은 도전하고 친교하고 배려한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특별함이 도전 정신인데, 우리가 생소한 게 있어요. 몸이 굉장히 힘든데 쾌감을 느낄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경우에요. 운동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하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좋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도 좋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좌절과 희망이 종이 한 장 차이. 그런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타인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그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중요한 게 공감이죠. 그래서 I 메시지, 나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여기서 1장에서는 불안과 민감성 테스트, 우울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표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2장은 걱정은 마음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다. 그래서 걱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통증을 일으켜서 빨리 돌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걱정도 그런 걸로 쓰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이 지나치면 또 병을 부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기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행동이 용기라고 나오는데 자신의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 감정 공부가 필요하다. 남들은 생각만큼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라는 거, 나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도 또 많이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거.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이거를 어떻게 감정을 해소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딱 일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화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는 관계에서 오는데 화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방아쇠가 딱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거를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상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나는 화가 나. 그러니까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맞으면 서로 피치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서 방지하는 게 굉장히 좋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 하셨대요. 원한을 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 불덩이를 던지려고 잡고 있는 내 손이 탈 뿐이지 상대방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슬픔에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는 독이 된다. 이게 슬플 때는 슬픔을 표현하고 표시해야 되는 건데 우리 슬플 때 어때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울음이 우리가 밥할 때 압력밥솥에서 그 압력을 내뿜는 것처럼 가슴에 그런 슬픔과 어떤 속상함이 있을 때 그거를 분출하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참지 말고 눈물이 나오면 울어라. 슬픔을 인정하고 울라고 해요. 근데 너무 슬프면 사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마음을 다스리고 실컷 한번 울고 나면은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기력이나 어떤 생각 습관도 계속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감정도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해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한 15%,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10%,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5%까지 전달이 된대요. 정말 큰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해피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던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낙천성 테스트가 또 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불안전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이게 생활하는 게 좋겠죠. 자, 3장에서는 긍정적인 가치관이 긍정적인 감정을 낳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10%의 환경과 그리고 40%의 생활 습관과 활동, 50%의 유전적 요인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감정은
어느 정도는 타고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성격 그대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에 좋게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이 많더라도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감정이 변하고요. 우리는 좋은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 상태를 항상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낙관성 훈련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라는 그 의미 부여를 그 일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도전적인 반응으로 딱 바꾸는 거죠. 뭐가 딱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 그래? 왜?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반응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본능을 자극해서 자기 효능감과 이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긍정적인 감정의 씨 뿌리기, 긍정 인셉션과 감동적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 인셉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인셉션을 넣고 내가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한다면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긍정 심리 테스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마지막 4장에서는 몸과 마음은 서로 하나다. 그래서 심신이완 요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깨가 뭉친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긴장을 이제 풀면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완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일단 심호흡과 근육 이완할 수 있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근육 이완법. 그래서 근육 이완법은 뭐냐면 한 5초 정도 확 몸에 힘을 줬다가 확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몸과 마음이 쫙 이렇게 풀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육 이완법을 한번 이용해봐라. 그리고 영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그 마그네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방의 감초 같은 세포 대사를 하는 마그네슘과 그다음에 오메가3도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항산화 스트레스 영양소인 비타민 C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또 잠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려라. 수면 부족은요, 음주 상태와 같대요. 무기력이 7배, 그리고 외로움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잠을 못 자면. 그래서 질 좋은 숙면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질 좋은 숙면을 위한 5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침실 환경을 바꿔라. 굉장히 따뜻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적정 그 수면의 온도는 15.5도에서 19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지 또 잘 잔다.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섬유소, 아미노산, 오메가3 이런 것들 잘 챙겨 먹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숙면을 위한 몸을 준비해라. 햇빛을 받고 걷는다. 그리고 견과류도 먹어주면 좋다라고 나오고요. 숙면을 위한 마음 준비, 이거는 명상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이 되면은 걱정 계획을 딱 세우라고 합니다. 걱정 계획이 뭐냐면 난 지금부터 30분 내지 1시간 동안만 걱정할 거야. 그 시간 동안만 걱정할 거야. 그래서 타이머를 해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걱정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루 종일 놓고 나면 해결되지도 않는 고민을 하느라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걱정 대신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걱정하는 거. 숙면을 위한 루틴을 만들어라. 스트레칭과 어떤 심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만성 피로는요, 카페인과 정비례한대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카페인 섭취를 하잖아요. 미래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더 고갈된다. 카페인을 또 배출하는 데는 12시간에서 24시간이나 걸린대요.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먹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몸을 바꾸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줄어들고요. 누누이 얘기를 해요.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햇빛과 친해지기, 리듬 운동, 명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감정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주 3회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한다면 우울감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 좋은 몸의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는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육 이완이 되는 스트레칭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억지로 웃어주는 거,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전에 웃는 거, 자신감을 얻는 그런 딱 자세,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그 나를 알아차리는 거, 내 감정 알아차리는 게 메타인지고, 메타인지와 리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알고 관념을 바꿔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 일기라든지 감사 편지도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책을 읽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부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요, 나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 그리고 소중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를 계속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신호를 받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까? 라고 감정 공부를 한 것을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감정 공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